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취중진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제일 최애하는 우리 영업사원 우리 유모 씨하고 한번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2030 세대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한번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자, 네,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 치킨집이라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지 8년 차 이제 돼가고 있는데 7년 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 생각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동안 어떻게 일을 했나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은 것 같아요. 얼마큼 모아야 돈을 잘 모았다 이런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제 나이 때 잘 35인데 지금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정확히? 저 35이죠 원장님. 35이야? 네. 그렇게 많아? 30대 초반인 줄 알았네. 생각보다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인사드릴 시간도 있는데 그리고 문득 요즘에 많이 사갔네. 요즘에 좀 여러 가지 기분 안 좋은 일도 있고 좀 속상한 것도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전문지 제가 아니 내년에 결혼도 한다면서. 네, 그럴 생각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내 나이에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네. 네? 네. 그러니까 원장님은 생각하셨을 때 참 그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다른 지방 지역은 이제 일단 배제를 하고 네. 순수하게 서울에서만 볼 것 같으면 그 기준이 엄청 올라갔다고 보면 되지. 한 20년 전에 비하면 30년 전에 비하면 그때 나이에 가져야 될 자산이 몇 배가 뛴 거지, 한 서너 배가 뛴 거지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집값이 엄청 뛰었거든. 한 서너 배가. 20년 전에 비해서 한 지금 서너 배가 갑자기 뛰었거든 집값이. 네. 그러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의식주 중에서 이제 그때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 네. 어디서 살 것이냐. 그래야 뭐 그 살 곳을 정해야 결혼을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빌라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다 아파트를 꿈꿀 거 아니야. 네.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서울에서 좀 요지가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해도 20평대라고 해도 보통 요즘에 한 최소 7, 8억 정도 되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면은 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 아파트 값의 한 반절 정도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면 8억이다 지금 20평대가. 네. 그럼 내가 4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4억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 한 50% 정도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지. 물론 뭐 4억, 5억으로 뭐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전세 기준으로 하면은 한 2억은 있어야 될 거고 다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5억 좀 4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래야 뭐 근데 그때가 뭐 그 정도까지 모았어? 못 모았죠, 원장님? 예?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대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거든. 내가 일단 서너 배 정도 뛰었어. 내가 목동에서 살 때 30평대가 목동 내가 2단지 1단지 살았는데 네. 그때 집값이 한 30평대가 한 3, 4억 정도 이게 아마 목동 지금 아마 3, 40평대가 한 20억 될걸? 천오백에 한 4-5배 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대들 잘못은 전혀 없는 거지. 옛날 3, 4억 물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 한 5, 6억 대가 돼야 되거든. 목동 만약에 3다단지가 네. 3다단지가 아니라 2단지가 그러면 지금 결혼을 지금 막 순서할 이유가 없거든 지금. 그냥 그 정도면은 내가 직장생활 그대처럼 한 10년 했나 지금? 7, 8년 했나? 8년 정도네. 8년 했으면 아무리 못 모았어도 한 1년은 모을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런가? 모르겠는데 얼마인지. 물론 나 그 정도면 잘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1억 모았다. 이걸 아껴서 1억 모았다. 그러면은 뭐 전세로 뭐 한 2억 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 뭐 다른 목동이 그 정도면은 다른 지역이 뭐 얼마나 올랐겠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내가 1억 정도 모았으면은 충분하다. 한 2억 정도가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이 네. 한 평균 2억 정도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알기로 2억이 서울에서 아파트가 2억 전세인 데는 아마 없을걸?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4, 5억은 될걸? 네. 그러면 뭐 그대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집값이 그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온전히 지금 2030 세대들이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뭐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결국은 뭐 집값 버블이 결국은 이게 만국병이라는 거지. 이 문제만 안 됐으면 수산이 이렇게 저하될 일도 없고 얘처럼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한 1억 정도 있어도 그냥 가볍게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 5천에서 1억 정도만 있어도 전세가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좀 대출 받고 계속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정책 실패다. 그래도 잘못한 건 없고. 근데 이제 그 기준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지. 기준치가. 사실 30대 지금 초중반에 3, 4억을 모은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 진짜 불가능하다.
이런 거 오기도 쉽지가 않고. 왜냐면 뭐 기본 뭐 물가도 엄청 올랐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 진짜 맞습니다. 아마 이런 거 오기도 쉽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못하지. 뭐 출산이 비쌀 수밖에 없고. 사실 예전에 지금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긴 한데 상식일 수도 있긴 한데 원래 보통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얘기를 만들려고. 그렇지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빈부도 많고 굳이 출산을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얘는 안 하겠다. 네. 저도 만약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애기가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면 인공수정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여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아니 보통 결혼을 하려고 그래? 핑크족이요? 아니 또 그거는 이제 애 안 낳는 거고 더블 인컴 노키즈고. 결혼은 많이 합니다. 네? 결혼을 많이 해 그래도? 제가 지방에서 하려고 좀 많이 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예시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예시장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특히나 지방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아, 주변에 친구들은 어때? 제 친구들은 고향 친구들은 간 친구가 딱 2명 있고요.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대학교 친구는 절반? 다 절반이에요. 네. 절반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제 친구들 사이를 비교해보면 한 40%는 결혼했어요. 근데 아직 아기가 있는 부모는 딱 한 팀밖에 없어요. 아, 그 중에서? 네. 음, 35살인데 결혼을 한 친구들이 40%고 네. 그 중에서도 애를 가진 사람이 한 팀이에요. 심지어 서울 말고 목포에 살고 있는 친구. 문제 물어봤을 거 아니야. 왜 애 안 낳냐고. 아니 건강한 결혼 정년기 남성 여성이라면 뭐 일부러 피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애를 안 갖기가 힘든데 오히려. 제 최근에 결혼한 친구. 내가 알기로는 1년 안에 피임을 안 하는 경우 결혼하고 피임을 안 한 경우에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피임을 했다는 거잖아 지금 결혼했는데. 아, 생각보다 그 관계를 잘 안 가지더라고요. 아 관계를 잘 안 가든가. 이거 19금인데. 아니 뭐 출산율 관련된 거니까. 아, 최근에 왜 그럴까 그걸 또? 제가 이제 고향 친구들 또 이번 주에도 만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최근에 결혼했어요. 걔는 이제 저 정말 별알 친구거든요. 남자들 말로 이제 유치원 초중고 같이 나온 친구니까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근데 걔는 애초에 결혼할 때 재수 씨랑 우리는 애기를 낳지 말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결혼했고. 어디서 하는 거야? 그 친구는 저기 성남
그쪽에 신혼집 무리해서 영끌 해가지고 무리해서 해가지고 힘들어 죽을라 하거든 지금. 너무 원금 플러스 진짜 많이 나가가지고. 네, 그 친구 한 명 있고. 아파트를 샀어? 네, 네? 네 샀어요. 성남에서? 그쪽 라인에. 그 성남이라 해야 되나? 그 또 뭐 새로 뭐 지하철 들어온다는 그쪽이라는데 잠시만요 어디였지?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언제 결혼했는데? 이 친구 작년 말에요. 한 11월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얼마에 샀어 그걸? 아파트를? 몇 평짜리? 30몇 평을 6억 5천이었나? 대출 얼마나 끌고? 대출 4억 5천이요. 4, 5천? 4억 5천인지 5억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6억인지 6억 5천 헷갈리는데 하여튼 자기 자본금 거의 영끌이네? 안 네, 되네. 네. 한 1억 5천 빼고 다 대출해야 되거든요.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겠네? 네 죽겠대요. 안 그래도 이번에 만나면 또 물어볼 건데. 아, 이 친구 집이 어디였지? 진짜 잘 모르는 동네라서. 근데 그쪽 라인. 그렇다고 치고 성남 네. 저번에 만났는데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정말 소비를 잘 안 하고 지금 아끼고 있는데도 그 친구가 돈을 잘 벌고. 아니 와이프도 저기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직장 안 네, 다녀? 다니고 있어요. 취생 하고 있고. 취직생사? 네, 제 친구도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어가지고 걔가 연봉이 되게 높거든요. 저희 나이 때에 비해서. 새우 한 600점 안 되게 받는 거라고 새우. 네. 그럼 와이프랑 합치면 뭐 한 1000 되겠네. 합치면 그 정도까지 아직 합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안 하셨다 하더라고. 따로 돈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네. 한 달에 1000만 원 되겠네. 그러겠죠? 취직생사도 한 3, 400만 원.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은 친구가 집값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합치고 집값을 지가 혼자 다 내고 있는데 그거 다 내고 그냥 최대한 아끼고 생각하는데 수중에 남는 돈이 없대요. 돈을 모을 수가 없대요. 이제 합쳐지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고 그런 한편으로는 애도 없는데 너무 무리했나 싶기도 했는데 또 친구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꼭 아파트를 한번 갖고 싶었대요. 이런 소망이 있었대요. 후회는 없다. 그거를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산자에 얼마 안 됐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이제 한 8, 9년 됐으니까 물어보려고. 근데 그 부부 수입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되잖아. 네. 그 정도면 견딜만 하지 않나? 사실 우리 합쳐서 하면 충분히 견딜만 하죠. 애도 없는데? 네. 지금 이 친구가 돈 관리 따로 해서 내가 그 재수 씨가 그쪽 그 병원에서 해주는 기숙사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주말에 한 번씩 온다 하더라고요. 주말 부부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돈 관리 같이 안 한대요. 도대체 병원이 얼마나 크면 기숙사를 좋아? 큰가 봐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니 결혼하자마자 뭐라 그래 이거? 돈 합치는 거야? 아니 그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 뭐라고 그래? 갑박 쓰는 거야? 리스? 아니 이렇게 뭐 서울에 살고 대전에 살고 이렇게 주말에 만난 주말 부부야? 주말 부부를 하죠. 벌써 주말 부부야 결혼하자마자 그럼 뭐로 집을 샀어? 그래서 그한테도 많이 했지. 그러면 뭘 하려고 집을 샀어? 그러면 자기 나중에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일단은 주말 부부인데 나중에 들어올 거고 자기는 이 집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래요. 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집값이 올랐대 어쨌대 지금. 그대로래요? 그대로야? 네.
화성시 반송동. 화성? 네. 성남이 아니네. 동탄이에요? 동탄이구나. 화성시 방송동이면 동탄이에요? 몰라. 성남이 아니구나. 동탄인 것 같아요. 오늘. 화성이야? 네. 동탄인 것 같은데요? 동탄? 응. 아 그래서 주말 보는 거구나. 정원이 어디? 아 그 친구는 직장이 어딘데? 제 친구요? 걔 어디 수원이 왔나? 걔 3M 행사 다니거든요. 3M? 3M 공사가 없지? 집에서 가깝나?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쓰리 공사가 없지. 한국 쓰리엠은? 근데 재택도 많이 하니까 맥주 하나 드세요? 내 생각에는 잘못된 초이스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판단하겠습니다. 어제 만나면. 판단하면 뭐해? 판단하지 마. 마음만 아프지. 아니 그래서 얘기 안 했거든요. 협상이 할까봐. 이야기하지 마. 근데 진짜 성남도 아니고 화성에다가 이렇게 돈 주고 갔다. 이거는 정말 좀 미친 짓이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결국은 내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투자에 대한 대가는 내가 투자 실패라든지 성공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건 물론 1차적으로는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면피냐 아니다는 거잖아. 나는 닥터 둠이잖아. 네. 나는 지금 집값에 엄청나게 버블이 끼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집값 버블이 낀 이유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언론이나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거든. 요즘도 막 집값 띄우는 막 그런 분위기거든, 언론에서. 네. 상상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럼 언론에서는 왜 집값을 띄우려고 그럴까?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지금 버블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집값이 좀 오르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를 많이 보내거든. 아파트 기준으로. 제 생각은 도대체 언론은 왜 그럴까? 근데 나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런 건가? 애국자야? 기자들이
기자들이 애국자야?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걱정할 문제고 기자들이 왜 그런 걸 걱정해? 왜 그럼? 쉽게 여기서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커넥션 연결고리가. 그 경제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이쪽 건설업계라든지 이런 쪽에 커넥션이 있는 거야. 그 업자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국가 올리려고. 근데 건설업자나 이 떡방들은 이게 떨어지면 집값 떨어지면 망하잖아. 그러면 걔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로비, 뭐 이건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얘들은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겠지 기자들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부러 그런 계좌 쳐달라요.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쪽에다가 어떤 양심적인 그런 의사를 쓸 수 없. 쉽게 얘기해서 우리 증권 TV 있잖아, 주식 TV. 거기에 나오는 그 MC나 뭐 증권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주식 떨어진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주식 떨어진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해. 뭐 할 수가 없어. 그 애널리스트? 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 말 그대로 그거 아닌가요? 분석하고. 네. 분석가들이거든. 네. 회사를 분석하고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야. 애널리스트들은 근데 웬만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낼 수가 없어. 그 회사에 대해서. 왜? 뒤에서 끊임없이 파리션 있나요? 로비 아까도 말한 그런 커넥션이 있거든. 로비를 계속 받거든. 근데 떨어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그 회사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야. 목표 주가는 항상 유리한 거지. 그런 거구나. 목표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양심적으로. 쉽게 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잘못된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현혹되나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될 수가 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지. 뭐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박하고 비슷한 거지. 베팅하면 꼭 반드시 오를 것 같은데. 이때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짜. 이때가 아니어도 많은 때가 있는데.
일부러 더 왜냐면 주위에서 분위기를 잡으니까 이렇게 바람을 막 잡으니까 바람잡이들이나 또 진짜 바람잡이들이 막 바람을. 그러면은 예, 대부분 사람들이 바람잡이에 현혹이 되거든. 현혹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경제에 대해서 더워요. 몰랐네요. 저도 있어요. 아 이것도 필 수 있어요? 틀어드릴까요? 아 네. 저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네. 이것도 저기.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좀 나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 그 기준점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진짜 많이 해야 돼. 경제에 대해서 진짜 부단하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나만의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기만의 시각을. 뭐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나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가 않아. 전혀 흔들리지 않아. 물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좀 일단 편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닥터둠이라서 자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의견도 좀 가입 들어봐야 되거든. 사실. 그냥 조울증이라는 게 병이 있거든. 이제 정신과에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거든. 우울증은 이제 디프레션이 말 그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네. 기분 무드가 툭 떨어지는. 조증이 위아래. 약간. 조증은 뭐냐 이렇게 업되는 거예요. 업되는 거.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조증은 별로 없어요. 조증. 우울증이 많아.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디프레션.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좋았다 나빴다. 네. 조증이라 표현하나요? 네. 아 조울증이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그래. 조증이랑 다른 거예요? 조증은 계속 기분이 너무 업되는 거지. 아 진짜요? 근데 별로 없어. 그렇게 많지 않아 조증. 아 나는 조증이 조증이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니야. 사람이 계속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다 이거 선택은. 그렇죠. 근데 계속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 그래서 우울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근데 우울증 중에서도 사실은 조울증도 우울증이야. 조울증은 뭐냐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렇죠. 반복하는 그게 거야.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보다? 근데 사실은 조울증의 베이스는 우울증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원래는 우울증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네. 거기서 약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기서 우울증이 좀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조증이 되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조증은 거의 없어. 계속 우울해 그냥. 근데 조울증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나는 우울증 환자야. 그래서 우울하게 보는 거야 나는.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증 상태인 사람들도 많거든. 아까 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을 아주 좋게 보는 약간 뉴스 미디어라든지 약간 이런 세력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조금 들어볼 필요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관점이 좀 생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일반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게 맞나? 틀리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환경은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냥 안 들으면 모르는데 안 들을 수가 없거든. 계속 오른다 그런 것 같으면 사야지 어떻게 해. 불안한데 빚을 내더라도 사야지. 근데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 약간 문제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흔들리지가 않아. 물론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좀 틀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근데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약간 후회는 안 하지만은 좀 쪼들리고 있잖아 지금 분명히. 맞아요. 그 능력 좋으시는 거. 쪼들리고 있잖아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출을 안 받고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될까?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통계는 몰라. 저는 한 0. 아니 완전히 자기 돈으로 산 사람도 몇 프로나 될까? 대출을 안 끼고 한 0.01%. 저 정도 되지 않아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 정도는 된다고 봐. 그렇게나 많아요? 20% 정도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하고 그런 거야 지금. 아, 하고. 너무 좋아. 막 서너 배씩 뛰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서너 배, 5배 뛰었을 때 막판에 뛰어든 사람들 이게 문제야. 그때 친구도 마찬가지. 그 그룹에 해당되는 거야. 막판에 뛰어든 거지. 폭탄 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막판에 난 그런 사람이 한 7, 80%는 된다고 봐. 주식도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머리, 어깨 위에서 산 사람들이 많다고. 맞습니다.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노블이 터질 것 같고 나는 그 화성 거기 집값이 과연 6억 6억 가치가 있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 3억이나 2억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쳐봤네. 그러면 거의 파산 아니야? 어?
나는 근데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거든. 내가 말하는 대로 한 3억에서 한 2억으로 떨어졌다.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한강 가야 돼. 아니 남들 밥을 다 해도 진짜 안 먹고 살아. 진리가 그랬을 때 네. 내 말대로 만약에 3억이나 2억이나 하면 최악의 경우 한 1억까지 떨어졌다. 그랬을 때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 어? 난 정부하고 뉴스 미디어에서 말한 걸 난 믿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말 돼 그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정부하고 미디어 매스컴에서 한 거 나는 그걸 믿고 따랐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게 있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잘못한 게 있고 만약에 뉴스 미디어 매스컴에서 잘못한 게 있다. 네. 내가 잘못한 거 있다. 퍼센티지로 치면 어떻게 될까? 원장님의 관점이시라면 9대 5대 5? 90대 5대 5? 나는 99대 0.5대 0.5.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투자에 대한 그 이익도 내가 가져가지만 그거에 대한 손해도 내가 짊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어차피 이건 투자니까.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신중히 했어야지. 또 빚을 내고 투자를 했을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된다.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 1000억대 부자다 아니면 100억대 부자다 이거.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그중에 10%는 10억을 갖다가 내가 감각으로 베팅하는 거야. 이럴 것 같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아니 그냥 감각으로만 베팅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바이오 주식이 지금 앞으로 뜰 것 같다. 뭐 옛날에 신라젠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얘기한 거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데다가 내가 감각으로 봤을 때 거미 감각 있잖아. 어떤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인데 거기다가 투자 대상에다가 내가 나의 자산의 10%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것이 뜨면은 대박 나는 거야. 10%? 10%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할 수 있어 없어. 10%라면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네. 내가 100억 자산을 갖고 있는데 10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조식 보면 뭐 광산주 어디에 뭐 금광이 발견됐네 무슨 뭐 유전이 발굴됐네 뭐 허무맹랑한 주식들이 있거든. 그런 데다가도 투자할 수도 있다. 10% 정도는. 내 귀가 팔랑귀야. 그래서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딱 했어. 할 수 있어 없어? 110%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왜? 이게 10억을 날려도 내가 90억 있잖아 내가. 맞아요.
부산 부자들은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소위 말하는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니까 실제로. 대박 아니면 쪽박에다가 그냥 묻어둬. 이러면 말고. 그냥 내 이거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90억을 90%를 이거는 미친 짓이지. 내각으로 그러니까 10억 남으면 좀 그래도 남는데 만약에 10억이 내 자산이면 그 중에 9억을 갖다가 투자했다. 그럼 1억밖에 못 나. 근데 그대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이해를 한 80%, 70-80%를 이렇게 투자를 한 셈이야. 실제로 잘못된 투자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침체기에 그것도 누가 봐도 작년 말이면 침체기라는 걸 다 알았을 텐데 그 시기에 정부나 언론 이야기만 듣고 그냥 자기 자산의 70-80%를 그것도 빚을 내서 했다? 그거는 미친 짓이다. 근데 원장님 저희 세대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매매하려면 그 정도 대출은 바뀌지 않나요? 그거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미친 짓이라고요? 아니 어떤 거요? 그대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나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야. 나 언제 그거는 그대들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거는 그거는 잘못이다. 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아니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절대 하면 안 되지.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저번에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라만 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 그러니까 제 주변에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우스포야. 네. 지금 집 갖고 있는 사람 중에 70-80%가 하우스 맞아?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왜 못 던지냐? 오를 거란 희망도 넘치 안 있는 거죠. 지금 오를 거란 생각하고 있으면 양심 없는 거고. 아니면 힘들게 연끌해서 샀는데 그 팔면 손해보니까 못 던진 건가? 맞아. 소위 말해서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 네. 주식도 똑같아. 그래서 저는 비밀한 게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은 절대 못 팔아. 맞아. 손해를 보든 절대 10만 원에 못 팔아. 맞아 그런 거 같아. 본전에 판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이 만약 9만 원 됐다 더 못 팔아. 좀 팔았잖아. 왜냐면 만 원. 저 마이너스 30%까지 착하고. 왜냐면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에 샀는데 9만 원에 팔 수 있어. 못 팔다니까. 네, 못 팔아요. 8만 원 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 못 팔아. 못 팔아요 이거. 네. 근데 만약에 주식에 정말 규제라면 정말 주식을 잘 하는 거면 팔아. 손해를 보더라 팔아. 9만 원, 8만 원 판다니까. 네. 더 읽기 전에. 그걸 인정을 해. 내가 잘못 투자했다는 걸 인정을.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그냥 아쉬움 없이 그냥 팔아. 내가 좀 손해보자. 근데 이제 8만 원, 7만 원 더 못 팔아. 더. 맞아요. 5만 원, 5만 원 되잖아. 못 팔아.
제가 하이닉스 들고 있는 거 마이너스 40% 갔었을 때, 자 주식 안 봤잖아요, 그냥. 근데 그러다가 올해 대박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아예 안 봤어요 주식 그. 예.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예.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응? 끝까지 버텨. 자꾸 어떻게 되냐? 당장 폐지. 이건 약간 네임밸류 없는 주식 아니에요? 상당수 사람들이 상당 폐지될 때까지 버텨. 왜? 본전 생각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절대 못 팔아.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친구는 상당 폐지 될 때까지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내 생각에. 걔네 친구에게 더 속상하게 이거 좀 만나는데 또 반대로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부동산이 위험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유동성이 별로 안 좋아. 자금이 이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성이 뭔지 알아?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흐름 같은? 쉽게 그거 움직이고. 정확한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자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떼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주식처럼. 그래서 부동산은 네. 이게 유동성이 약해. 주식은 그래도 뺄 수 있고. 플루이디티라는 것은 이제 액체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흐른다는 그 말이야. 네. 9만 원, 8만 원대 나는 팔 수가 있어. 부동산 주식을. 네. 근데 부동산은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9만 원대 내놓잖아. 안 팔린다니까. 안 팔려. 내가 딱 현실을 인식을 했어. 아, 이거 거품이네. 잘못 판단했어. 주식은 근데 자신 잘못 판단하면 거기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주식은. 부동산은 그런 기회를 안 줘. 왜? 거래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냥 그 정도로 큰 돈을 갖다 거래할 때는 사람들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 쉽게 거래가 안 돼. 막 오를 때는 막 쉽게 거래가 되거든. 떨어지면은 이게 안 팔려. 왜냐면 매수자들은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일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몇 천만 원,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거야. 주택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매수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현금성이 부족해, 주식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아도 이미 늦었어. 팔려고 팔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산 가격으로 내놔봐 절대 안 팔려. 내가 지금 돈줄이 조여가지고 내가 팔고 싶어 지금. 산 가격으로 내놔봐 절대 안 팔려. 거기서 5천만 원 내려 안 팔려. 매수세가 붙질 않아. 내 생각에 인력을 내놔서 해서 안 팔릴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내가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하면 안 팔리잖아. 그러면 이제 9억이 되는 거 아니 10억짜리인데 9억이 되면 안 팔리잖아. 9,500이 되면 9억 5천이 되면 안 팔리고 9억이 되면서 안 팔리고 계속 떨어지네. 8억 5천이 그러면 그 중에 똥줄이 파는 사람이 있어. 또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아까 그렇게 영끌을 했다더니 무리하게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아니면 뭐 전세 세입자를 두고 영끌을 했다. 근데 전세 세입자 나가야 돼. 전세 가격이 확 떨어졌어. 그 돈 어떻게 말해요? 영끌했는데. 그니까. 어쨌든 팔아서라도 갖춰야 되는데 못 준단 말이야. 이게 급한 아니면 회사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부동산은 쓸모가 없어. 주식은 팔 수가 있어 바로. 좀 손해보고. 부동산은 그래서 한번 그런 경향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꺾을 수가 없고. 그것이 이제 기부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매수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약에 뭐 10만원짜리 주식을 5만원 내가 금방 팔리지 그거는. 잘 팔리지. 그 주식이 뭐 그 회사가 뭐 부도 났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얼마인데 지금 4만 원에 내면 무조건 팔리지. 이건 내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정부 탓할 것도 없고. 물론 뭐 이득이 날 수도 있지. 투자를 잘해서. 다 내 공이고 실패하면 나의 실수, 나의 실패고. 누구 원망할 게 없다. 법이 비슷해. 법이라는 거. 법이 좀 그냥. 나는 이제 거기도 좀 공부해봤거든요. 경매도 많이 공부해봤거든요. 내가 그 경매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경매 보면 정말 재밌어. 경매도 보면은 정말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아. 억울한 사람. 연세 들어간 사람.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연세 들어간 사람 중에 집이 뭐 10억인데 5억 대출 끼고 내가 키웠는데 5억을 전세 들어간 사람이 알고 있어. 집이 이제 갑자기 사회분 갑자기 뭐 집을 경매를 내놓으면 그게 7, 8억의 거리가 될 수가 있다. 경매를 내는 거. 우선순위는 이제 은행이죠, 대출. 선순위라는 게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내가 2, 3억을 날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이 현재 그런 사람이. 근데 나는 경매를 공부해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순진한 게 그게 잘못이야. 그게 공부 안 한 게 몰랐던 게 잘못이야. 그게 죄야. 그게. 맞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거든. 돈이 있으면 뭐 죄가 없다고. 나는 유식무죄라고 생각해. 유식무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알면은 죄가 없다. 근데 무식 유죄. 모르면 죄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무식하면 죄다. 그게 죄. 엄청난 죄다. 현재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경제 상식들이 없으면 당연히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면 회사한테 그 전문가, 그쪽 전문가 치료든지 공부를 안 해.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지. 아무런 조언도 없이 그냥 막 주변에 상황이 막 투자하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넌 잘못한 것 같다. 슬프네요.